작년 가을 어느 날, 난 친구인 셜록 홈즈의 하숙집을 찾아가 보았다. 홈즈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노신사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뚱뚱하게 살이 찐 그 노신사는 붉은 얼굴에 불타는 듯 보이는 빨강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손님이 계셨군. 미안하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홈즈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방 안으로 잡아 끌더니 문을 쿵 하고 닫아버렸다. 마침 잘 왔네, 왓슨. 홈즈가 기쁘다는 듯이 말했다. 손님과 이야기하는 중이지 않나? 그래, 손님과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 그럼 옆방에서 기다리겠네.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홈즈는 빨강 머리카락의 신사에게 나를 소개했다. 윌슨 씨, 이 친구는 제 파트너입니다. 지금까지 해결한 대부분 사건에서 내게 도움을 준 친구인데 틀림없이 당신의 의뢰한 사건에도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윌슨이라는 뚱뚱한 신사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퉁퉁하게 살이 오른 눈꺼풀 속으로 조그만 눈이 무엇인가 묻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소파에 앉게나. 이렇게 말한 홈즈는 팔걸이가 달린 의자로 돌아가 앉았다. 홈즈는 두 손가락 끝을 맞대 상 같은 모양을 만들어냈다. 그가 생각에 잠길 때면 늘 취하는 동작이었다. 이보게 왓슨, 자네도 나처럼 뻔한 일상의 지루한 일에서 벗어난 다른 특이한 일들이 좋지. 그건 내가 겪은 모험을 자네가 열심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이야기에다가 사족까지 붙여주고 말일세. 자네가 해결한 사건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언젠가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메리 서덜랜드 양이 의뢰한 간단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었을 거야. 신기한 일이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찾고 싶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현실 생활은 그 어떤 공상보다도 훨씬 더 기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말. 홈즈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때 난 그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랬었지, 왓슨. 그땐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내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걸세.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런 예를 신물이 날 정도로 자네에게 보여서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게 만들 수밖에. 어쨌든 오늘 아침에 여기 계신 제이베스 윌슨 씨가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게 근래 보기 드문 신비로운 사건이 될 것 같아. 내가 늘 말했던 것처럼 가장 기괴하고 보기 드문 사건은 커다란 범죄보다는 오히려 조그만 범죄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지. 범죄가 있었는지조차도 잘 알 수 없는 일 속에 그런 것들에 숨어있는 경우도 있어. 윌슨 씨가 말씀해주신 사건도 지금 들은 얘기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는 건지 어떤지 난 잘 모르겠군. 하지만 사건의 추이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걸세. 윌슨 씨,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첫 부분을 듣지 못했고 얘기가 실로 묘해서 저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평소에는 사건의 경위를 듣고 조금의 힌트를 얻기만 해도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비슷한 사건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세우곤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비슷한 사건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뚱뚱하게 살이 찐 빨간 머리의 의뢰인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가슴을 펴더니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지저분한 신문을 꺼냈다. 그리고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무릎 위에서 구겨진 신문의 주름을 펴면서 광고란 쪽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남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홈즈에게서 배운 대로 입고 있는 옷과 태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관찰로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뚱뚱하게 살이 쪘고 거드름을 피우며 굼떠 보이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영국 상인이었다. 조금 헐렁한 회색 줄무늬 바지에 그다지 깨끗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검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고 단추는 전부 풀어져 있었다. 빛바랜 갈색 조끼 위로는 넛쇠로 만든 알버트형 굵은 시계줄이 늘어져 있었으며 그 끝에 네모난 구멍이 뚫린 조그마한 금속이 장식으로 매달려 있었다. 그의 옆에 있는 의자 위에는 달아빠진 실크 애토와 목깃이 달린 낡고 주름진 갈색 벨벳 외투가 걸려 있었다. 아무리 관찰해 보아도 머리카락에 불타는 듯 빨갛다는 것과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홈즈는 날카로운 눈으로 내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리고 내가 모르겠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살며시 웃으며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 이분은 예전에 손을 사용하는 일에 종사한 적이 있었고 코담배를 좋아하지. 그리고 프리메이슨 회원이야. 중국에 다녀온 적도 있고 최근엔 상당히 많은 양의 글을 쓴 듯하네.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나머진 나도 잘 모르겠어. 깜짝 놀란 윌슨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검지로 신문을 누른 채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 씨,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전 처음에 배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요. 손을 보고 알았죠.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왼손보다 오른손에 근육이 더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럼 코담배는? 그리고 프리메이슨 회원이란 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당신에게 폐가 될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게다가 당신은 프리메이슨의 엄격한 규칙을 깨고 원호와 컴퍼스로 만든 부장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말이군. 내가 깜빡했어. 그렇다면 글을 많이 썼다는 사실은? 오른쪽 소매 끝부터 위쪽으로 약 5인치 정도 되는 부분까지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않소. 그리고 왼쪽 팔꿈치, 바로 책상에 닿는 부분에 맨질맨질한 헝겊을 댄 것이 보이고, 그러니 달리 생각할 길이 없는 거죠. 그도 그렇군요. 그럼 중국에 가는 것은요? 오른쪽 손목 바로 위에 물고기 문신이 있죠. 그건 중국에서만 새길 수 있는 겁니다. 문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잡지에 글을 발표한 적도 있죠. 이것처럼 물고기 비늘을 아름다운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술이죠. 게다가 시계줄에 중국 동전을 끼워놓지 않았습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윌슨이 실망한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에는 아주 어려운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알아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군요. 이보게 왓슨, 내가 괜히 설명한 것 같군. 모르는 것은 모두 위대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했다간 미미한 나의 명성도 그나마 곧 사라져버릴 걸세. 윌슨 씨, 그건 그렇고
아직 광고를 못 찾았나요? 홈즈가 말했다. 아니요, 찾았습니다. 윌슨은 붉은 빛이 도는 굵은 손가락으로 광고란의 가운데쯤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읽어보시죠. 내가 받아든 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빨간 머리 연맹, 미합 중국 펜실베니아주 레바논의 고 이제키아 호킨스 씨의 유언에 의해 결성된 이 빨간 머리 연맹에 빈자리가 새로 생겼다. 회원은 극히 형식적인 일만 하며 그 보수로 주 4파운드의 급여가 지급된다. 심신이 건장한 21세 이상의 붉은 머리를 가진 남성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월요일 11시에 플리트가의 포프스 코트 7번지에 있는 연맹 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와서 덩컨 로스에게 신청할 것.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난 이 광고를 2번 거듭 읽은 뒤에 큰 소리로 말했다. 홈즈는 기분이 좋을 때면 언제나 그렇듯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흔들며 껄껄대고 웃었다. 하하하하. 정말 특이한 얘기가 아닌가. 윌슨 씨, 처음부터 전부 다시 얘기해 주시죠. 당신과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광고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전부 말입니다. 왓슨, 자넨 우선 그 신문의 이름과 날짜를 메모해 주지 않겠나? 모닝 크로니클지 1890년 4월 27일인데 약 2개월 전 신문일세. 고맙네. 그럼 윌슨 씨? 윌슨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네, 홉슨 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런던 구시가지에 있는 섹스코버 광장에서 조그만 전당포를 하고 있습니다요.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근근히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정도죠. 예전엔 점원을 2명이나 두었지만 지금은 1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점원에게도 월급을 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점원은 일만 배우면 된다며 다른 사람의 절반 정도만 월급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해주고 있죠. 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월급을 주기 위해 제가 부업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 특이한 청년의 이름이 뭡니까? 홈즈가 물었다. 빈센트 스폴딩이란 사람인데 이게 청년이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나이를 자세히 모르겠군요. 점원으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홈즈씨, 마음만 먹으면 그는 좀 더 좋은 곳에서 지금의 월급 2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게 싼 값으로 사람을 고용하다니 정말 운이 좋으셨군요. 요즘엔 그런 사람을 고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점원도 이 광고만큼이나 특이한 사람이군요. 아니, 그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그처럼 사진에 미친 사람도 없을 거죠. 조금 더 열심히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바로 사진기를 들고 나와서 찰칵찰칵 셔터를 눌러댑니다. 그리곤 토끼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하실로 들어가 현상을 하죠. 그게 가장 큰 결점이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일을 잘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댁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집에 간단한 요리와 청소를 해주는 14살 여자아이가 한 명 더 있죠. 집에 있는 사람은 이들이 전부입니다. 제 아내는 죽었고 다른 가족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3사람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하고 꾼돈을 갚아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신문 광고가 그런 생활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8주 전의 일이었죠. 스폴딩이 이 신문을 가게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아저씨, 난 왜 머리카락이 빨강색이 아닐까요?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빨간머리 연맹에 또 결혼이 생겼어요. 여기 회원이 되기만 하면 누구든 조금은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늘 결혼이 생기는데 회원이 부족해서 연맹에는 돈이 남아돌아 골머리를 쏟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 머리카락이 빨간색으로 변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한비춘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다시 물었죠. 홈즈 씨, 전 늘 집에만 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조그만 뉴스에도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 손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손님이 저를 찾아와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몇 주일씩이나 집에 틀어박혀서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저씨, 빨간머리 연맹에 대해서 아직 못 들어봤어요? 스폴딩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봤습니다. 금시초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저씨는 거기에 지원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요? 그래, 거기에 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나? 1년에 겨우 200파운드밖에 못 받지만 일이 아주 쉬워서 아저씨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한텐 하기 아주 좋아요. 홈즈씨, 얘기가 이러니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혹했을지 짐작하고도 남겠죠. 지난 몇 년간 전당포가 시원찮았는데 다른 일을 해서 1년에 200파운드를 더 벌 수 있다니 그 얼마나 고마운 얘기였겠습니까? 제가 스폴딩에게 말했습니다. 자세하게 들려주게나 자네. 스폴딩이 광고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맹에 공석이 새로 생겼는데 자세한 문의처가 여기에 실려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간머리 연맹은 이제키아 호킴스라고 하는 미국 백만장자가 만든 거래요. 원래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빨간머리였대요. 자기처럼 빨간머리 가진 사람들을 동정한다는 뜻에서 이상한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관리위원회에 막대한 재산을 맡기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자를 빨간머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간단한 일을 시키고 나눠주라 했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간단한 일을 하기만 해도 굉장한 급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보게,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런던에 사는 어른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 백만장자가 젊었을 때 런던에서 일을 시작해 성공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보답을 하려는 거래요. 그리고 빨간 머리라 해도 색이 옅거나 검은 빛이 돌아서는 안 돼요. 불타오르는 듯 새빨갛지 않으면 안 된대요. 아저씨, 마음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1년에 200, 300파운드 때문에 아저씨가 일부러 거길 찾아갈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지만요. 홈즈씨, 보시는 것처럼 제 머리는 새빨갛습니다. 세상에 머리가 저보다 빨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스폴딩이 이 연맹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도 좋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린 광고가 실린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광경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홈즈씨,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붉은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들이 일제히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한 번으로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줄이야. 전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플리트가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프스 코트는 마치 오렌지 장사의 짐수레처럼 빨간 머리로 빽빽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레몬 같은 색, 지푸라기 같은 색, 오렌지색, 벽돌색, 아이리시 세터 사냥개 같은 색, 간처럼 빨간색, 흑빛이 도는 빨간색, 그야말로 별별 색깔의 빨간 머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폴딩이 말한 것처럼 불타오르듯 새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폴딩이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또 제치고 해집고 나가서 저를 사무실로 오르는 계단까지 데리고 갔죠. 거기에는 기대에 부풀어서 올라가는 사람과 실망한 표정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간신히 사무실로 들어갔죠.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춘 윌슨 씨는 코담배를 한껏 들이키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